2024년 이민일주 갑진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먼저 천간과 지지의 관계입니다. 이민일주 일간 임수에게 갑진년의 천간 갑목은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 기술, 문창력 등을 통해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도를 얻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커질 수 있고 자신의 재능 발현이 훨씬 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신의 기운은 몰입도가 큰 기운인 만큼 자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한 반발심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민일주는 자신의 일에만 몰입하기보다 한 번씩 주변을 살피는 게 좋고, 어떤 압박과 지시 등이 견디기 힘들다면 차라리 본인만의 영역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추구한다면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펼침에 있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민일주 일간 임수에게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의 기운은 불규칙적인 압박과 책임의 무게에 해당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정관보다 더 강한 돌파력과 극기심, 그리고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일주에게 갑진년은 식상의 기운에서 관성의 기운으로 극단적 변화가 있는 한 해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작용하는 관성의 기운이 편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는 압박이나 스트레스는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의 장애물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이러한 갑진년의 반전의 흐름 속에서 원활한 흐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반기에 막연히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기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기운 흐름의 방향성을 몰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편관의 기운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목표의식 없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그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편관을 비롯한 관성의 기운은 여자에게는 연애와 결혼의 기운이고, 남녀 모두에게는 직위와 권위의 상승, 이동과 변화의 기운이기에 그와 관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민일주 일지인목은 지지 삼합의 인호술 화국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신자진의 수국의 끝지점이 됩니다. 또한 일지인목은 식신이고 갑진년의 지지인 진토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목의 기세에 진토의 기운이 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토의 지장간 안에는 계수와 을목의 기운도 내재해 있는 만큼 이민일주의 인목과 더불어 갑진년의 천간인 갑목도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갑진년의 갑목 식신에서 진토 편관으로의 반전의 기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토 편관의 기세가 밀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민일주는 갑진년에 일부의 저항과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일을 밀고 나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적당한 진토 편관의 압박이 인목과 갑목의 식신 기운들의 투쟁심을 자극하면서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는 직장의 시스템이나 외부의 체계 등에 대한 일탈과 저항으로 나타나게 될 수 있고, 여자에게는 남자나 남편의 기운을 밀쳐내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뒤끝을 남기고 구설의 여지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조건적인 반발과 저항이 아닌 합리적 타협점과 조화로움을 꾀하고 적당히 포용의 마음을 견지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민일주는 갑진년에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이 숨을 쉬는 것을 자주 하면서 상황을 넓게 관조하고 자신의 길을 막는 세력이나 상황에 대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협상의 자세를 취하면 좋습니다.
다음 신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민일주 일지인목은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인목의 지장간 안에는 간목식신, 병화 편재, 무토 편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이민일주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무심할 수 없는 마음 등으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없는 만큼 꾸준한 지속성이 약할 수 있고 계속 앉아서 곱씹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역동적이면서 적당히 새로움이 추가되고 적당한 책임의 무게감만 주어지는 일이나 환경에서 일할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용병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느낌으로 전문적 재능을 가지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집중해서 일하고 중간중간 쉬며 새로운 환경과 경험이 추가되면 좋습니다. 이러한 이민일주에게 갑진년에는 진토 화개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화개살은 잠재적 역량이 큰 기운이고 고집과 뚝심이 강하며 명예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 임수에게는 이 진토 화개살의 기운이 편관이 되는 만큼 이민일주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베풀고 책임지는 쪽으로 명예롭게 가고자 하는 기운을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관 화개살의 기운은 임목과 간목의 식신에게 밀리는 한 해가 되는 만큼 잘 참고 견디는 것 같다가 극단적 튕겨짐과 반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일주는 갑진년에 본인이 굳이 앞서 과도하게 책임의 무게를 떠안으려 하거나 지적과 지시가 많은 환경 속으로 가지 않는 게 좋고 애초에 감정적 충돌이 생기고 결과에서 튕겨질 수 있을 것 같다면 미리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고 싫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잘 하다가 끝에서 어긋나게 되면서 노력을 다 하고도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음 12신설의 관점에서 이민일주 일지 인목을 기준으로 갑진년의 지지인 친토는 월살이 되고 인목은 지살이 됩니다. 월살은 고초살이나 고갈살로 불리우기도 하면서 힘든 일을 겪거나 자신이 가진 자산과 에너지 그리고 주변의 기운까지 모두 모아서 소진시킬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 해석이 나온 연원에는 월살이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관대에 비유되기 때문입니다. 즉 12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마치 관대처럼 무모하고 저돌적 힘이 들어오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해석은 긍정의 방향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강력한 변화 변동의 흐름 속에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민일주가 갑진년을 맞이하여 좌충우돌하거나 끝맺음이 약하거나 열심히 노력하고도 끝에서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필요 이상으로 호기롭게 나아가려 하지 않고 적당히 무게감을 가지면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주도하여 명확한 목표와 타협점을 향해 기운을 몰아간다면 많은 새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지를 기준으로 임목지살은 기운의 시작점이 되어 잠재적 에너지는 크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진토 월살의 기운 도래는 일지 인목의 기운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게 됩니다. 이는 일간 임수를 기준으로 기운 흐름의 목표만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주도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이민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압록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록은 지지 합에 근거하여 건록의 기운을 부르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건록은 경험의 완숙미가 넘치고 힘이 있는 12운 성론의 흐름이 됩니다. 그만큼 압록의 기운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막힘이 생겼을 때 적절히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기운도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작용하는 게 아닌 만큼 이민일주 본인 스스로 건록의 느낌을 염두하면서 주변에서 이민일주 자신이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을 때 적절히 마음을 다독여주고 합리적으로 타협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이민일주는 갑진년부터 공망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망의 개념은
그 발생 연원의 기현성이 부족한 만큼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공망까지 염두하여 부정적 해석을 더하려 하기보다 다른 중요한 기운 흐름 관계를 이해하고 해야 할 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큰 무리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망은 압록의 기운 작용을 방해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역시나 이 또한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문제일 뿐이지 공망에 의해 좌우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민일주 일지 인목은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병의 흐름이 됩니다. 병은 실제 병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됨을 의미합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밖을 보면서 여러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해 보지만 몸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할 수 없다는 아쉬움과 미련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상태는 만약 이민일주가 나이가 어리다면 앞서 성숙한 느낌의 애늙은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병상에 누운 환자는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느낌을 보이다가도 한 번씩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기에 뜬금없는 모험심을 발휘하거나 감정적 충동성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병의 기운에 대해 갑진년에는 묘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묘는 묘지에 묻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묘지에 묻히는 의미는 아니고 묘지에 묻힌 것처럼 자기 세상 안에 갇히는 느낌이 됩니다. 이는 완고함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하기에 방어적이고 안전주의적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하기에 치밀하고 계산적일 수 있고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너무 갇혀만 있으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묘의 기운은 가끔 극단적으로 돌발적 행동을 하거나 금전적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다시 기본적인 묘의 특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일주의 병의 기운과 갑진년의 묘의 기운은 일간 임수의 기운이 소진되거나 다운되는 방향성을 갖게 합니다. 이는 폐쇄적인 몰입감과 갑작스러운 일탈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가 되어 마치 야생마가 엉성한 울타리에 갇힌 느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민일주는 겉에서 진중하고 수능적이고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속에서는 언제든 울타리를 부수고 밖으로 자유롭게 질주하려는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애초에 울타리가 없다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어설픈 울타리가 오히려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형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최대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고 울타리를 넓혀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더 크게 확보하거나 아니면 울타리에 문을 설치하여 필요한 때에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이는 결국 이민일주가 갑진년에 마음의 중심을 잡고 협상의 자세로 한 해를 보낸다면 좋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민일주에게 갑진년은 이민년과 계묘년을 지나 봄이 된 듯한 중에 찾아온 꽃샘추위와 같습니다. 실제 3월 중반 이후에도 눈이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이민일주는 갑진년에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둔다면 갑진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흐름에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리듬감 있게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